7월 22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IT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혼조세를 보이며 주춤거렸습니다. 주이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대한 관망세가 짙었고 전날 장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한 주요 IT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S&P 500 지수는 0.16% 오르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3%, 0.66%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가운데 미국 IT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보합권에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대출금리 자유화에 나섰다는 소식이 한때 매수세를 자극했지만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영국은 0.06%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06%, 0.07% 하락했습니다.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며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전체 242석의 절반인 121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66명을 단성시켜 비개선 의석 50석을 포함해 115석을 획득해 참의원 제1당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1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사전회동을 가진 G20 노동장관들은 19일 재무장관들과 공동회의를 가진 뒤 민간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시장이 더 효율적이고 역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민간 부문 지원 의사를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까지 주간 기준으로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4주 연속의 상승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4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 23일에 애플이 실적을 공개하게 되는데 이 점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 기아차 등 IT 자동차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대거 몰려있기 때문에 실적 변수가 이번 주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 주말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자민당 아베 총리 연정이 과반을 넘는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아베노믹스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타이어주 3인방이 원재료값 하락과 타이어 수요 증가를 발판 삼아 변동장에서도 순항 중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외국계 러브콜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자동차보다 빠르게 질주하는 타이어주 흐름 오늘 집중 점검합니다. 이슈 자세하게 진단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받아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타이어 관련주들이 질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외국인들의 러브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타이어주들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 좀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한국타이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국계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더 유익하게 돌았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부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 자체가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진이 많이 남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무 가격에 대한 변동폭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고무 가격에 대한 하향 안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천연고무와 합성고무가 합쳐져서 타이어를 만들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고무 자체는 도쿄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겠고요. 지금 241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만큼 아직까지도 그만큼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는 좀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하향 안정화가 되고 나면
그 당시 분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못 받겠지만 다음 분기 그리고 다다음 분기에는 더욱더 큰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라든지 비롯해서 뭐 넥슨타이어 같은 기업들은 지금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 2분기에 지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중국 아니면 뭐 이머징 시장에서의 지금 수요 회복을 조금 더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마저 좀 드리면요.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시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요가 크게 안 일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경쟁력이 어느 정도 좀 뒤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더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자체가 좀 더 확보가 되고 있는 차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RE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OE 시장 두 개 다 지금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에서 7% 아니면 뭐 8% 뭐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갈 때마다 한국 타이어라든지 국내 타이어 업종들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 업종이 먼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점유율이 확보가 되고 있는 차원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타이어 업종이 뒤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동차 업종들이 좀 더 열심히 달려줄 때 타이어 업종들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함께 했었고요. 하지만 그런 업종에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더 타이어 업종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상당히 지금은 좀 더 달라졌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글로벌 인지도 자체는 원래 뭐 도요타라든지 아니면 혼다에 어느 정도 비중이 컸다면 지금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죠. 그런 흐름 자체가 타이어 업종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일단 선진국 시장보다는 이머징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가 좀 더 급선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부분 자체는 2분기에는 매출이 소폭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당기순위 같은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자체는 3분기까지도 좀 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국타이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신고가를 나왔습니다. 신고가가 나오는 흐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계가 상당히 큰 매수세를 좀 더 보였던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매수세를 좀 기인해서 한번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율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요. 매도 같은 경우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매수라는 말은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의 주가 자체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신규적인 매수세가 조금 들어간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하루 만에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꾸준히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점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와 넥슨타이어의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넥슨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종목군이겠죠. 그만큼 신고가보다는 하방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적인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신고가 행진을 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그렇게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매수세 둘 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국타이어고, 네. 대신에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관의 매수세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원재료인 천연 고무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3, 4분기 실적까지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탑픽 종목으로는 한국타이어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개별적인 장세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자리에서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이유는 바로 실적을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이런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주가를 크게 이끌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좀 더 앞으로 그리고 좀 더 수익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은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종목군들이겠죠. 그만큼 실적 어닝에 대한 분위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KMH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KMH라는 종목 같이 보시면요, 일단 주가가 빠질 때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어느 정도 매수세는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내려가는 동안에도 지금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그러면 평균적인 단가로 봤을 때도 당연히 상당 부분 위치를 하고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신고가가 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방송 송출 및 전문 채널 사업자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송출 사업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케이블 채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아시아경제TV를 인수를 했죠. 아시아경제를 인수를 하면서 좀 더 종합 미디어 사업에 좀 더 발을 담그게 됐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유료 방송 시장 확대에 따라서 KMH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발판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그리고 성장성을 좀 더 다변화시키고 매출처 자체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하겠다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은 매수로 좀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보다는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좀 더 두드러지는 종목군, 그 중에서도 매도율 자체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은 신규적인 매수세로 우리가 좀 더 급하게 들어가셔도 무리 없는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1,500원이죠. 1,500원 정도를 매수가를 좀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1,300원에서 1,400원 사이 우리가 매수가를 대응을 하시고, 1,500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12,000원 신고가 패턴까지 지켜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700원대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별로 무리 없이 그냥 스윙주로 가져가시는 전략 가장 유익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KMH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은 1,300원에서 1,500원까지도 무난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 12,000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권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해볼 테마 살펴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봐 주셨던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의 경쟁 업체들보다 낮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한다라고 밝히면서 지난 거래일에서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호재성 재료가 계속 좀 나와주면서 주가의 연속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그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단기 급등세를 보이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또 다시 조정을 주려고 하더라도 또 추가적인 매수가 따라붙어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강세의 유지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시장에 관심을 받아버리면은 종목이 좀 조정을 받아도 금방 후발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무너지기보다는 저점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식으로 계속 눌림목 이후에 반전하는 형태로 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이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은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단기적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형태의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 자체가 요번에 이제 하락을 좀 강하게 했다가 올라오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급락에 의한 매물 공백을 이용해서 매수 주체들의 좀 인위적인 그 매수 대응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긴 대응을 가시는 것보다는 좀 짧게 치고받는 형태로 그렇게 가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오성 LST 같은 경우에 흐름이 제일 빠른 케이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12월 4일 날 저점을 찍고 그때도 1,4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단기간에 주가가 연속적인 상승세를 좀 타면서 4,000원대까지 한 번에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5,0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한 4배 정도를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도 그런 형태 비슷하게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을 하는 형태인데 다분히 좀 인위적인 대응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성 LST가 급락했던 것도 실질적으로 뭔가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도 상환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자금난을 겪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는데 리스크가 큰 만큼 단기 대응으로 가시는 게 효과적이고 또 굳이 소형주를 안 하고 대형주 같은 뭐 OCI 같은 대형주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오성 LST하고 웅진에너지 그다음에 OCI 같은 종목들이 제일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가 잘 들어오고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 단기 대응 가능하겠고요. 눌림목대 매수하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MPK와 그리고 6월에 주셨던 골프존 한꺼번에 살펴볼 텐데요. MPK가 지난 거래일에 상한가로 급등하면서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골프존도 장중에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 두 종목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MPK 같은 경우는 이제 3D 프린터 관련 테마성 종목군인데요. 네. 지금 현재 한번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거쳤다가 빠르게 또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진행하는 종목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정 이후에 반전을 했다라는 거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싶고요. 현재로서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조금 더 만들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애초에 좀 짧게 잡았기 때문에 달성이 이미 됐습니다만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계신 경우에는 4,500원권이나 4,600원권 정도까지 추가적인 목표를 가지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상승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리는 이미 많이 좀 높아진 편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노리시는 분이라면은 조정시 매수를 가셔야 되겠고요. 매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매수를 하실 수는 있는데 조정시 매수를 좀 가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손절매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세력주들이나 테마주들 위주로 좀 많이 움직임이 나오는 관계로 소량이라도 가담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얻어내는 형태로 가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장중에 11%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보합권으로 밀려나 버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형태는 기존의 매수가 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반드시 고점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가의 매수가 또 다시 한번 좀 더 빨리 유입된다든지 하면은 눌림목을 형성한 이후에 재차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관계로 아직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밑에서 사신 분이야 한 번 더 흐름을 보시고 천천히 파셔도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신규 가담을 좀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한번 추가 조정이 나오면 한번 노림수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PK 그리고 골프존에 대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요. 끝으로 오늘 관심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OCI인데요. 네. OC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시 뭐 태양광 대표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가지고 실적 개선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최근에 많이 몰리면서 급등세를 좀 탔었는데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아직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또 반등을 할 때 주식을 팔자라는 심리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좀 조정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조정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역시 뭐 외국인 매도가 역시 눌림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5일선 기준으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를 한 15만 3천 원 정도 조정 시 매수를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가격은 5일선도 해당이 되는 가격이지만은 과거에 5월, 6월 달에 고점 찍었던 그 라인에서 같이 이어지는 선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으로 충분히 작용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정도, 살짝 고점 찍었던 그 가격이 다시 한번 목표가가 제시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태양광 관련주 중에 하나로 꼽아주셨는데요. 그 종목 단기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15만 3천 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17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역할님. 안녕하십니까 당황하셨죠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일본 니케이 주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오랜만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엿새 만에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니케이 주스 거의 다 15,000선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에 자민당이 승리하게 되면서 앞으로 증시 강세, 엔화 약세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극우죠. 우리가 말하는 극우인데 일본의 극우는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자민당이 이제 큰 상승을 했는데 일단 자민당도 이판사판이거든요. 이제 일본 또 제가 뭐 추석 때 이제 그 미국도 가겠지만 일본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일본도 이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경기가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일본 주식이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 다우존스 지수나 일본 지수들이 쉽게 빠질 그런 모양은 아니다. 그 빠진 자리에서 충분히 반등할 것이다. 이제 반등을 했고요. 근데 가장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언제쯤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하고 같이 움직일 것이냐. 이제 이게 가장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직까지 그 확실한 대답을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합니다만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 증시,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중국 증시입니다. 이 증시가 이제 올 그 상반기만 해도 같이 이제 움직였던 주시가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미국 같아요. 미국이 이제 미국에게 도전하는 나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제 이걸 한번 이번에 보여준 그런 모양이에요. 첫째가 이제 EU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 한국이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나 중국이나 어쨌든간 그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굉장히 한 20포인트 이상 차이나 지금은 한 15%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도 곧 이제 미국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미국 글로벌 증시를 잠시 한번 볼 것 같으면 글로벌 증시 미국도 이제 이 반도체 지수는 이 일봉범은 그렇지만 그 월봉 같은 거 보면 아직까지 한참 몰랐습니다. 한참 몰랐다는 것은 월봉은 아직까지 미국도 이제 그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월봉 이걸 보시면 반도체 지수는 아직까지 한참 몰랐습니다. 이 반도체 지수를 자세히 보시면 상해종합 증시하고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신고가라도 S&P, 나스닥, 반도체 이 주식들은 신고가지만 다우, 나스닥, S&P 신고가지 반도체 지수는 바닥입니다. 이 바닥이란 말은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상해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 거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상해 증시를 이제 볼 필요 없고 미국의 반도체 지수를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뭐 미국 글로벌이 거의 10,000포인트, 1,000포인트, 이제 반도체 지수는 굉장히 약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 증시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증권방송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더라. 이걸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 지수가 계속 이제 주춤주춤합니다. 신고가라도 시원한 신고가를 못 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주춤주춤한 게 우리가 21일평 위에 올라가도
주춤한 모양이 반도체 지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301일평까지 301일평이 1925포인트인데 이 자리까지는 저는 주가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 21일평 자체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21일평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데 상승의 방향이 굉장히 지루해요. 21일평이 앞으로 한 2주 정도를 걸쳐서 이제 서서히 반등할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여러분 힘드시죠? 힘드니까 천천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목균형표를 보면 주가가 이번에 변곡점 자리에서 주가가 아직까지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변곡점이 제가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하락 변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보다시피 일목선사님 말씀 전환선 이동 골든크로스가 나는 상태고, 이제 후행 스팬의 전환선 골든크로스가 곧 날 모양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캔들 차이가 들어가 구름 위에 올라가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서두를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DMI가 여러분 보다시피 마이너스 DMI가 굉장히 위쪽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DMI가 위쪽에 있다는 것은 주식이 하락보다 상승 쪽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주식을 지금은 절대 수익이 안 나지만 점진적으로 시간이 기다리면 수익 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것은 기관의 이제 선물 단타 역량입니다. 단타 이제 외국인 암세해 가지고 내린 다음에 기관이 저점 사가지고 바로 파는 그런 모양인데요. 어쨌든 선물 평균 가격 자체가 여러분 지금 244에 있습니다. 선물 평균 가격이 244에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약세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6개월에 공개적 추천했던 종목 오늘 고점에 팔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보너스로 드렸어요.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한국타이어 월드입니다. 오늘 수익이 저 일찍 사신 분들은 거의 70% 넘고 저점에 사신 분들도 거의 25% 수익 났으니까 오늘 한국타이어 월드를 전량 매도하시고요. 오늘 보너스 주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을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데 대우건설을 여러분에게 공개 추천을 하겠습니다. 수익 목표는 기본적으로 50% 이상 수익 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6개월 이상 못 기다리실 분들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다시피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종목 추천하는 종목인데요. 대우건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실적 같은 거 개별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동향으로 봐서는 선물 평균가가 244P에 있습니다. 244P에 있기 때문에 보통 선물 평균 가격에서 10 정도는 상승을 합니다. 10 정도는 상승하기 때문에 보통 9월 만기 전에 선물 평균 가격에서 10 정도 차정하면서 선물 평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예상외로 260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물 평균 가격에서 선물 평균이 점진적으로 오르면 제가 선물 평균 가격이 25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250 오르면은 선물 평균 가격이 250은 선물이 260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260 해봐야 종합주가 지수로 1930,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복지부동 아직 수익이 안 난다고 너무 그러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번에도 보시면 지난주에 1900포인트를 도전했죠. 이번 주도 똑같습니다. 1900포인트를 또 도전하고 1900포인트를 넘어서면은 1920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이번에 핵심이 1880 종가를 넘어선다면 월피봇의 중심을 위쪽으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지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는 절대 여러분께서는 매매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1피봇으로 봐서도 주가 자체가 굉장히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주식을 팔지 말고 여러분께서 좀 버티는 그런 모양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 통화 정책을 강하게 쓸 수밖에 없다. 불황이기 때문에 통화를 올린 거는 통화로 망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쉬는 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장이다.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장마가 굉장히 힘드신데 장마 혹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천읍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중국 증시보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국내 증시 함께 연동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피 현재 흐름 20일 이평선이 본격적인 반등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기다리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천 종목으로 오늘 대우건설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만도이던데요. 어떠한 이유인지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만도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제동, 조향, 현기장치 및 기타 자동차 부품의 설계, 조립, 제조, 공급 및 자동차 부품의 마케팅, 판매업을 영위하는 지배회사입니다. 한라 기업 집단의 소속 계열사로 한라건설 등 57개의 계열 회사가 있으며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자동차 부품 및 용품을 판매하는 마이스터, 우리 엔지니어링 등 플라스틱 소재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만도 신소재 등 24개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58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월 전부터 계속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전에 이 앞에서 4월 달에 만도의 유상증자권으로 갑자기 하락을 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상승과 올라서 계속 이제 상승 추세입니다. 보유 기간은 제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1만 4천원에서 12만 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2만 6천원으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1만 원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권에서 1차 상승 후 2차 상승 자리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11만 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만도에 대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해봤고요.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6월 11일에 말씀해 주셨던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추천하신 이후에 47,000원 정도까지 내렸다가 이제 7월 들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58,000원대까지 올라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AS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천연가스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입니다. 천연가스 시장을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기획재정부 51%로 국민연금공단 7%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증가 중입니다. 현재 보시면 제가 이 라인에서 추천했다가 전에 지수 하락으로 내렸다가 다시 한 장중 5%까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갈 수 있는데 목표가 한 6만 5천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올라갈 때 절반 매도하시고 꾸준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금요일날 제가 한국전력을 10% 수익 내고 절반 매도를 드렸는데요. 요즘 시장이 강세장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한 5%에서 7% 정도 수익이 나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남은호 원장님과 함께 이번 주 주요 이슈와 함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증권연구원의 남은호 원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코스피 흐름을 살펴보면 시작했던 1870부근에서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한 주간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IT 자동차 기업들 실적 대거 몰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주간 전망을 하자면은요, 이번 주가 이제 거래소 측면에서는 가장 변동성이 좀 커지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는 이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장이 올라가더라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고요. 떨어지더라도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는, 즉 철저히 실적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코스피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런데 기분이 좀 좋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미국계 자금이 7월 들어서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 7,5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이 뱅가드 펀드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이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뱅가드 펀드만 하더라도 9조 4천억 정도 나왔는데 종료가 된 이후에 7월부터는 본격적인 미국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외국인은 거래소에서는 2,8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에는 55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선물에서는 1,100계약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거래소 2,800억 중에서 외국인들이 거래소 2,800억 중에서 7,500억이 미국계 자금의 순매수가였다면 나머지 매도 부분은 거의 어디 쪽에서 나왔냐면 유럽계 헤지펀드 쪽에서 나왔거든요. 유럽계 헤지펀드에서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공매도 나온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수를 많이 좀 깎여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계 자금은 통상적으로 이 단기 위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중장기 가치를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좀 안정적인 펀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계 단타 헤지 펀드의 이 투기성 공매도를 떠나서 이 미국계 자금이 단단히 받쳐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증시가 분명히 현재부터는 좀 살아날 가능성 충분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번 한 주의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미국의 자금이 조금 더 매수가 들어오면서 만약에 지수가 현 지수대에서 1900포인트로 턴이 될 경우에는요, 그간 매도했던 유럽계 자금의 헤지펀드들의 급격한 환매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기점이 언제냐? 바로 이번 주가 됩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이 IT와 자동차 섹터의 실적은요, 지금 굉장히 기대치가 낮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낮춰져 있는 부분에서 실적이 오히려 아주 안 좋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면, 즉 우리가 실망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망보다는 좀 나은 상황의 데이터가 나타난다면 이로부터 시장은 다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실적 시즌이 어떤 키포인트지만 이미 미국계 자금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일정 부분 바닥에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수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를 분기점으로 거래소 대형주들 전반적인 안정세 그리고 강세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요, 계속해서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차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은요, 자, 현재 보고 계시는 제일 위에 쪽의 차트가 지금 S&P 500입니다. S&P 500의 작년부터 올해까지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S&P 500과 중국 상해 지수의 어떤 중간 지점을 항상 걸어왔었거든요. 중간 지점 걸어왔던 부분이 올해부터 디커플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중국하고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현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미국의 증시가 전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요, 주도주가 지금 주도 업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위주로의 IT 종목군들이 계속 상승했었다면 미국의 증시의 흐름을 추종할 수가 있을 것인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 부정적 리포트 이후에 한 바닥 더 떨어지면서 IT 섹터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가자는 쪽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2, 4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되는 순간까지는 계속적으로 IT군에서 주도주를 찾지를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럼 자동차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 충분히 상승이 나타나지만 자동차 하나가 이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전반적인 강세를 끄집어 가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소재 산업재군들이 일단 또 시장을 또 받쳐줘야 되는데 소재 산업재군들은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이 중국의 제조업이 어느 정도 살아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IT를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어떤 주도 업종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 증시가 현재는 필연적이라는 거죠. 중국 증시가 금융하고 화학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다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업종이 지금 화학인데요. 이 화학 업종들이 따라갈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 증시를 따라갈 수 있는 가장 큰 두 개의 섹터가 IT와 그리고 자동차였는데 IT군들이 새로운 신규 리스크로 인해서 탈락이 되고요.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반면 이제 중국의 증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우리나라 소재 산업재군들은 중국 증시가 상승해야지만 소재 산업재군들이 다시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는 이제 향후 이번 주에 어떠한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위험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해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1950포인트라는 지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포인트라고 제가 늘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이 1950포인트는 전 정권의 가장 낮은 지수 포인트입니다. 가장 낮은 지수 포인트고요. 이 포인트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순간적으로 하회했을 부분이고요. 그걸 제외한다면 이 포인트는요. 지금 아직까지 나타난 적이 없는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서 이번에 다시 한번 1950포인트라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지지 공방이 일어났었단 말이죠. 즉 이 1950포인트가 깨어진다면 일단 중국은요. 신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면에서는 강한 정책, 어떤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 1950포인트를 사수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심리적인 코멘트로 시장의 어떤 그 위축된 흐름들을 좀 안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커창의 어떤 7.5%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중국이 앞으로 7.5% 계속 이렇게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의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줌으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했었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일 연속 지금 음봉으로 중국 증시가 조정을 보이면서 1992포인트까지 왔었는데요. 여기에서 1950포인트를 하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제 중국도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일정 부분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월 정도에서는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중국의 어떤 지수의 하락폭도 제한적이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네요. 미국 증시가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의 랠리 가능성이 크고요. 왜? 글로벌 자금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1950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9월에서 10월 사이 경기 선행지수가 턴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일정 부분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이 중국의 지수와 미국 증시의 가운데 지점에 위치하는 게 통상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그 평균적인 지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지수도 경기 선행지수 2개월 연속 상승의 내용들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도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 4분기 실적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뉴스에 팔아라 이런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번 2, 4분기 실적은요 전부 다 포커스가
삼성전자를 제외한 IT 종목군들의 포커스가 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LG전자가 될 것입니다. LG전자가 과연 삼성의 휴대폰 사업부에 대한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것이고요. 반도체 가격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다시 이제 재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지점에서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이제 흐름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급속도로 다시 재진입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가 실적 시즌의 처음이자 바로 실적 시즌의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요. 이번 주에 좋은 뉴스가 나올 경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에는요. 뉴스에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분기점이 되어서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은요.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절대 파지 마시고요. 좋은 뉴스가 나온 대형주들은 그로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좋은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은 이제부터 분명히 사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이제부터 팔아야 된다. 그래서 뉴스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매가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좀 재밌는 흐름은요. 최근 들어서 일단 주도 업종 자체가 없는 가운데 테마 쪽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테마인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요. 이 OCI를 중심으로 태양광 굉장히 좀 탄력적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제 테마적 흐름이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하게 흘러 들어가는데, 이러한 테마들은 충분히 일정 부분 검증이 된 테마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는 이 바닥권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번 끊어주시기를 당부를 해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들 순환매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계속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항상 길목지키기를 하자. 이런 테마 종목들은 뭐 충분히 자기 차례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테마들에서 미리 매수를 한 다음에 좀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그 테마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서 튀어나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뭐 LED 테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3D 프린터 관심이 두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2차 전기, 수소 연료, 그래핀, 그렇죠? 탄소 부분, 이런 것들 전부 다 테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관심 있게 좀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요.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역시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좀 강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증권연구원의 남은호 원장님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의 감 2부 순서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